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수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서 추리고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투자 하시는데 코인을 고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이제 항상 뭐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뭐 리스트업 되기 전에 괜찮았던 코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도 요 근래 이제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제 찾아보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뉴스들을 이제 뉴스나 아니면 소재거리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호주 커먼웰스 은행에 여기 뭐 그 CEO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대요. 뭐 아마 이 문장을 아마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보셨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지만 진짜 중요한 문장일 수가 있거든요. 암호화폐 도입에 대해 참여하는 데는 위험이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약세니까 여기서도 폭락이 올 거다. 그러니까 도망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뭐 한 푼 두 푼이라도 있다면, 뭐 리플 코인은 천 몇백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 이제 뭐 어떤 그릇에 맞게 너무 부담이 안 가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볼 수 있는 뉴스가 될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가 이제 글로벌 자산 펀드가 대가로 지분을 얻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뭐 국부 펀드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일부 국부 펀드하고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라고 여기 알려졌잖아요. 이 뉴스가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글로벌로 많이 움직이는 국부 펀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싱가포르 테마섹이라는 국부 펀드가 있고, 테마섹이 움직이면 보통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비전 펀드 안에 테마섹이 그 밑에 들어가 있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누가 알겠어요. 비전 펀드가 여기 뭐 BNB에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뭐 투자를 할지 그건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도 또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국부 펀드가 움직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국가의 국부 펀드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뉴스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이게 나오면 BNB가 아마 거침없는 상승을 또 한 번 아마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중요한 게 어쨌든 저쨌든 뭐 WRX에 관해서 뭐 약세 흐름이 보이니까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그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단기적인 그런 수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백승백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창펑자오가 직접 관여해서 WRX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와지어 X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을 보시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에서 10배 이상은 아마 버실 거예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은 인도 거의 모든 암호화폐 금지 추진한다. 아마 이 뉴스가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에 아마 이게 중점적으로 아마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투자해야 될까? 인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도에서 뉴스 나오는 게, 보시면 두 달 건너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와요. 또 이런 뉴스 나왔다가 또 RBI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 틀리고 내일 얘기한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페이크적인 뉴스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휘둘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기에 휩쓸려서 돌아다녀서 중심을 못 잡으면 투자에서 확실한 그러니까 수익을 못 거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보세요. 인도 내 모든 프라이빗 암호화폐를 금지하나 암호화폐의 기본 기술 및 그 사용 촉진을 위해 특정 예외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영란은행도 똑같아. 암호화폐 잠재적 위험. 언제는 맞다고 얘기하고 또 오늘 뉴스에 나온 거는 암호화폐 잠재적 위험. 근데 중요한 게 이 CBDC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은행은 CBDC를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거든요.
지금 원래는 뭐 달러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는 오일머니에 페그돼 있잖아요. 원래는 기존에는 금에 페그돼 있었는데 근데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이 화석연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희석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다가 달러를 페그했던 자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려놓고 나중에 뭔가를 거기다가 이제 페그해서 하겠죠. 거기에다 뭐 이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CBDC를 페그를 한다던가 아마 그런 일을 분명히 IMF에서는 할 텐데 마이너스 금리에 시행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CBDC가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가 되겠죠. 예, 그래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영란은행 총재님께서. 그리고 법정 화폐인 리라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이 터키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가 리라화가 연일 계속 폭락을 한다, 위험 시그널이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추종하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껴진다. 근데 이게 비단 터키 리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장기로 봤을 때 이게 달러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위에나 엔화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예.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나중에 아마 터키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아마 에르도안 그분이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아마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CNBC나 여러 외신에서 아마 이 말을 아마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CEO는 SEC와의 리플 사건이 2022년에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심판은 이것이 리플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 XRP가 소송에 걸린 거는 비단 XRP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지금 채굴이잖아요. 자, 포스로 점진적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게 똑같은 거래요.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행동대장으로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니까 선빵을 맞은 게 XRP 사례가 된 거지, XRP가 이상한 코인이라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산다, 뭐 이게 오르겠냐, 개미가 그렇게 많이 물려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소송에 물려 있고 가격이 안 올라가면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 고래들이 더 많이 사서 모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리플 코인이 5,000원 가까이 올라갔을 때 그때 많이 올라타서 물렸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안 올라간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나중 들어서 아마 대출 받아가지고 아마 살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소송 전에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약간 짜투리 돈이 있을 때는 XRP를 계속 사서 모아요. 오르든 안 오르든. 뭐 어차피 결과는 뻔하게 나올 거 뻔한 거니까. 그리고 온톨로지가 비에로모 X 무브를 통해 도시 교통 앱에 분산된 아이디를 제공한다. 이게 사실 뭐 BSN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이 DID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신원 인증하고 온톨로지가 마찬가지로. 근데 네오하고 어차피 같이 엮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BSN에서 뭐 중국에서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이제 뭐 매거진에 팀 드레이퍼에 관해서 좀 중요한 어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개 문장을 추려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팀 드레이퍼를 아마 제 영상에서 예전에도 아마 자주 언급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14년에 드레이퍼는 미국 그 보안관이 압수한 29,656개의 비트코인을 비트코인당 640달러의 가격으로 입찰해서 9개의 뭐 경매에서 승인돼가지고 거기서 다 비트코인을 사서 모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2014년도에 이분같이 개당 640달러에 이거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저도 아마 이
시대로 갔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이제 예측을 하시는데 2022년 말에 그 늦어도 2023년 초까지 2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개당 그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1억도 못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갔어요. 가상자산은 자 비트코인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뭐 25만 달러? 그럼 3억이 넘는 정도가 아마 될 텐데 그리고 팀 드레이퍼라는 분이 이제 한마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레이어 2 솔루션, NFT, 탈중앙화, 비트코인 캐시, 리플코인, 알고랜드, 테조스 및 모든 위대한 혁신 등 비트코인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혁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서 뭐 몇 가지 코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코인들은 팀 드레이퍼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이에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리플코인, 알고랜드, 테조스. 대표적인 게 이분이 요 근래 많이 사서 모은 코인들이 이런 코인들이에요. 작년서부터. 저도 이제 방송에서 팀 드레이퍼 이분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많이 안 올라가고 정체되어 있는 아마 코인도 있을 거예요. 어쨌건 이분 포트폴리오다.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다. 자 그리고 중국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중국과 같은 한 정부가 비트코인을 거부하면 일본이 나타나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유출이 일본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웃음은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분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결국엔 노선을 방향을 틀어야 결정적으로 모든 일이 벌어질 거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문호를 다시 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관련이 없으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좋습니다. 정부가 규칙을 정하면 사람들은 규칙이 더 쉽거나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경쟁사회로 점진적으로 우린 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직업 뭐 어떤 그런 거를 구현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거고 3차 산업의 어떤 모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모든 것들은 축소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인 거 맞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 손정유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 세계 하루 배송을 할 거다. 이거는 뭐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미 마윈 회장이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존도 어느 순간 하루 배송 가시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같이 하루 배송 뭐 아니면 오전에 시켰는데 오후에 배송 이게 만약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경쟁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단일 통화가 될 것이며 정치 체계도 단일 체계로 점진적으로 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공통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이 팀 드레이퍼가 이러한 경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국경이 빠르면 5년 안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과 물건을 출입하는데 국경이나 관습이 필요하지 않게 될 거다. 사람들은 세계의 시민이 될 것이며 그들이 속하기를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책의 제목 중에 21세기 유랑민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도 있는데 그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세상이 다가오는 이런 것에 관해서 예견했던 게 아닐까 지금 이제 돌이켜 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우리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규제에 관한 얘기인데 2022년에 암호화폐 관련 법률 은행 활동 정의 계획해서 나올 거다. 그래서 OCC에서 정의에서 말을 했는데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관해서 그리고 보조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해서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대리, 암호화폐 담보대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배포 그래서 규정을 확실히 내릴 거다. 미국 금융감독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블록파이나 아니면 셀시우스의 뭐 한테 하고도 사실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들이 지금 기존에 했던 어떤 그 비즈니스 플랜을 다 끝까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점진적으로 아마 이런 게 나오면 아마 잘 나갈 거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커스터디 서비스하고 에 관련해서 은행과의
협력 관계를 아마 좀 더 긴밀하게 이 규제안이 나오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코스모스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언제 맺었나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코스모스 재단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스모스와 같이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사용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캐시에 지분 증명으로 이동함으로써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른 프로젝트와의 교차, 체인, 상호 운용성에 이점을 즉시 실현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코스모스에서 지캐시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크리스라는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캐시가 상호 운용성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웹3가 더 성공적이 됨에 따라 우리는 익명성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캐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은 없다.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웹3에서는 어떤 코인이 되게 중요시 될 거야, 중요시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스테이트 네트워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는 칼럼을 빗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웹3에서는 크리스가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 같이 지캐시가 독보적으로 아마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가장 중요한 코인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리 실버트도 뭐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아마 계속 언급을 했었던 거고, 그 결과가 점진적으로 나오기 바로 코아피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에이다하고 트론이 이토로에서 미국 이용자 대상에서 거래 지원 종료된다. 왜 하필 지금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그래서 어쨌건 에이다 코인하고 트론 코인 뭐 다 괜찮고, 그리고 BTT에 관해서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코인들 다 나쁘지 않아요. 다 검증 이미 끝난 거고, 이런 뉴스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해질 뿐이죠. 근데 뭐 이토로 말고 다른 데 사용하면 되니까, 예.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눈여겨봤었던 코인이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마틱하고, 그래서 마틱 코인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있는 코인이 아니다라고 한번 짚어서 매수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걱정하실 코인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제가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약간 뭐 3%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좋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장투로 이 두 개 코인은, 예, 그냥 장투로 보셔도 돼요. 예, 지금 당장 사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자, 젠두 런칭까지, 메인넷 런칭까지 5일 하고 18시간 남았다. 저도 이제 기대가 되게 큰데, 설상 만약에 날짜가 딱 다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극적인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과 같이 노드를 돌리시거나 아니면 뭐 일부 코인은 거래소에 두셨던 거를 만약에 급등이 온다면 익절을 하시고, 급등이 안 온다고 해서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구성은 점진적으로 아마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장투로, 예,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캐시 같은 경우도 뭐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6만 달러까지 간다, 2025년까지, 그게 그냥 생뚱맞게 선동하기 위해서 한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베리 실버트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어느 순간 항상 현실이 돼 왔어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뭐 지캐시나 호라이젠이나 그 외에 그레이스케 자산이 운용사에 있는 모든 코인들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파일 코인이 가격이 좀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보니까 비트코인 개수가 좀 줄었어요. 투자한 것보다는. 거기에 연연해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웹3에서는 지캐시와 같은 익명성 코인과 그리고 파일 코인과 같은 저장성 코인이 메타를 타면, 그 메타가 NFT나 아니면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한 코인들이 막 이렇게 등극하듯이 그런 구간이 반드시 와요. 그때 익절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